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라이프 체인징 시크릿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이프 체인징 시크릿. 정말로 생각은 실체이다. 생각은 목적의 명확성, 끈기, 부나 다른 물질적 대상물로 바꾸어 놓으려는 치열한 욕구와 결합하는 경우에 강력한 실체가 된다. 에드윈 C. 반스는 사람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를 실행하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발견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 발견은 위대한 토머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치열한 욕구와 함께 시작되어 서서히 이루어졌다. 반스가 지녔던 간절한 욕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욕구가 명확했다는 점이다. 그는 에디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에디슨과 함께 일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의 욕구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욕구를 수행하기 위해 낙담에 빠져있기보다는 화물칸에 숨어서라도 가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반스가 자기 마음속에 명확한 주요 목표로 정해놓고 열망하던 목표가 이루어지려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반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반스는 꾸준하게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욕구를 더욱 강하게 키우고 있었다. 심리학자들은 정확하게 말한다. 사람이 진실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 반스는 에디슨과 동업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구나 반스는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준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결심했다. 아, 글쎄 이게 무슨 소용이람? 아무래도 마음을 바꾸어 판매원 일이나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여기에 에디슨과 함께 사업을 해보려고 왔어. 나는 남은 인생 모두를 건다 하더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겠어. 반스는 그저 건성이 아니었다. 확실한 목표를 채택하여 그 목표가 온통 마음을 다 빼앗는 집념이 될 정도까지 고수하고 있다면 도대체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아마도 젊은 반스는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의 저돌적인 결정, 즉 단 하나의 욕구만을 고수한 채 집요함이 모든 반대를 꺾어버릴 수 있는 운명이 되었고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추구하던 기회가 오게 되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은 다른 형태로 반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기회가 가진 교묘한 수법 중 하나이다. 기회는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는 교활한 습관을 지니고 있으며 때때로 불행이나 일시적인 좌절, 패배로 가장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아마도 이런 기회의 습성이 많은 사람이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기회는 반스와 그것을 발명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기묘하게 생긴 기기 속에 숨어서 아주 조용하게 다가온 것이었다. 반스는 자신이 그 에디슨 구슬 녹음기를 팔 수 있을 것을 알았다. 반스는 에디슨에게 제안하였고 바로 자신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반스는 에디슨 구슬 녹음기를 매우 성공적으로 판매하였고 에디슨은 전국 총판권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한 사업적 유대로부터 생겨난 구호가 바로 에디슨이 만들면 반스가 판매한다 였다. 이 사업적 동맹으로 반스는 경제적 부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이루어냈는데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가 실현될 수 있음을 실제로 증명한 것이었다. 반스는 말 그대로 자신이 그 위대한 에디슨과 동업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했다. 반스는 자신을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했다. 반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욕구를 실현하기 전까지는 버티고 있겠다는 결정, 이 외에는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반스는 처음부터 돈이 없었다. 교육도 거의 받지 못했다. 어떤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결단력, 신념, 그리고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반스는 이 무형의 힘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살았던 그 누구보다 더 위대한 발명가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실패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일시적인 패배로 인해 그만두는 습관이다.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에게 성공이 다가오기 전 많은 일시적 패배나 약간의 실패와 마주치게 된다. 패배와 마주칠 때 하게 되는 가장 쉽고 논리적인 일은 그만두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대다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패배가 그들을 엄습했던 그 순간에서 한 발만 벗어나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 찾아왔었다고 말하였다. 제대로 된 하나의 생각은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원칙은 유용한 생각을 만드는 방법 및 수단과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실용적인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 원칙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이 중요한 제안을 받아들일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재물이 일단 모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풍부함으로 매우 빠르게 모이기 때문에 그토록 가난했던 시절에는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숨어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이것은 몹시 놀라운 말이며 재물은 오로지 열심히 꾸준히 일하는 사람에게만 모인다는 널리 알려진 믿음을 고려해 본다면 더욱 놀랍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의 원칙을 시작하면 당신은 마음의 상태 및 목적의 확실함과 함께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재물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의 중요한 약점 중 하나가 바로 불가능이라는 단어와 보통 사람이 맺고 있는 친숙성이다. 사람은 쓸모없는 모든 규칙을 알고 있다. 사람은 하지도 못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책은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규칙을 추구하고 이 규칙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을 위해 쓰게 되었다. 성공은 성공의식을 가진 자에게 찾아온다. 실패는 실패의식을 갖는 것을 아무렇게나 허락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이 책의 목적은 실패의식에서 성공의식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을 찾고 있는 모두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함께 발견되는 또 다른 약점은 모든 사람과 일을 자신의 인상과 믿음에 의해 판단하려는 습관이다. 이 책을 읽을 사람 중 일부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의 원칙은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들은 사고 습관이 빈곤, 곤궁, 고통, 실패, 패배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일이 불가능하다. 영국의 시인인 W.C. 헨리가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나는 내 영혼의 대장이라네 라는 예언적인 시를 썼을 때 그는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며 우리 영혼의 대장인 이유를 알려주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헨리는 우리의 두뇌가 우리 마음속에서 지배적인 생각으로 자기화되고 어떤 사람도 친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러한 자석이 우리의 지배적인 생각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삶에 힘, 사람, 환경을 끌어당겨야 한다고 말해 주었어야 했다. 우리가 재물을 넘치게 모을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을 재물에 대한
격렬한 욕구로 자극하고 돈에 대한 욕구가 돈의 쟁취를 위한 확실한 계획을 만들도록 이끌게 될 때까지 우리가 돈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야 했다. 우리는 이제 이들 원칙 중 첫 번째 것을 조사해 볼 준비가 되었다. 읽어가면서 열린 마음의 정신을 유지하고 이 원칙이 어떤 한 사람의 창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원칙은 실제로 엄청난 재산을 모은 500명 이상 되는 사람의 인생 경험으로부터 모여진 것이다. 이들은 가난 속에서 그나마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하였으며 영향력도 지니지 못한 채 시작을 한 사람들이었다. 이 원칙이 이 사람들에게 작용을 한 것이다. 이 원칙을 당신 자신의 영원한 이익을 위해 작용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은 그것이 하기 쉽고 힘들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